이벤트 객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 했던 이벤트 객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예제 9-1에서 우리는 액션 이벤트 리스너를 독립된 클래스로 만든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액션 리스너를 임플리먼트, 이건 인터페이스니까요. 자, 임플리먼트 구현시켜서 새로운 여러분만의 클래스로 만듭니다. my action listener라고 클래스를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액션 리스너가 갖고 있는 유일한 추상 메소드인 액션 퍼폼드, 이걸 구현시켜야 돼요. 자, 여기는 이벤트 객체를 받아서 그 값을 가지고, 요 이벤트 객체를 가지고 그 객체의 정보에 의해서 그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해라 하는 내용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액션 퍼폼드로 넘겨받는 이 이벤트 객체, 리스너로 전달되는 이벤트 객체는 어떠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 이벤트 객체가 포함하는 정보 이거고요. 이벤트 종류와 이벤트 소스일 수도 있고요. 이벤트가 발생한 화면 좌표 및 컴포넌트 내 좌표일 수도 있고요. 또 이벤트가 발생한 버튼이나 메뉴 아이템의 문자열, 또 클릭된 마우스 버튼 번호, 마우스의 클릭 횟수, 그리고 키보드에 대한 키코드 값, 문자 값,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등과 같은 컴포넌트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체크 상태, 체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자, 이런 상태에 관한 정보들을 같이 넘겨줄 거예요. 요 이벤트 객체를 통해서 넘겨줄 거예요. 자, 그거를 보고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결국 이벤트 객체라는 것은 발생한 이벤트에 관한 정보를 가진 객체예요. 이벤트 리스너에 전달이 되고요. 이벤트 리스너 코드가 발생한 이벤트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우리 예제 9-1에서 봤을 때 이벤트 객체가 포함하는 정보, 이 모든 정보 중에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이벤트 소스예요. 과연 클릭을 했는데 어떤 컴포넌트에 대해서 클릭을 했니 하는 이벤트 소스. 자, 그 소스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린 getSource라는 메소드를 활용했었죠. 자, 그 getSource 활용했을 때 이쪽으로 봅시다. 자, 요거 이용했잖아요. 자, 그 액션에 대해서 그 정보 중에 getSource, 이벤트 소스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 정보를 얻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getSource를 통해서 그 이벤트를 일으킨 소스를 알아낼 수 있는데 이건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그래서 캐스팅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요거 요 정보에 getSource 하면은 이벤트 소스를 알아낼 수 있는데 그거 그대로 사용 못 하고요. 요거 오브젝트 객체거든요. 그래서 J 버튼으로 카스팅해야 돼요. 데이터형을 변환시켜야 돼요. 자, 그래 가지고 요 B에다 집어넣으면 그 B를 가지고 이제 setText라든가 getText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내부에 주어진 J 버튼에 대한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든 이벤트 객체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건 그림으로 보여준 거네요. 여러분이 이제 그 쭉 돌리다가 이 액션 이벤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액션 이벤트,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 getSource를 통해서 그 컴포넌트를 구분해 내 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이벤트 객체, 이벤트 소스가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이벤트 객체를 보여줬는데 우린 지금 예제 9-1에서는 액션 이벤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벤트 소스는 J 버튼이나 메뉴 아이템이나 텍스트 필드 이런 데 이제 여러분이 클릭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액션 이벤트 객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이벤트는 언제 발생하느냐면 마우스 버튼 위에서 마우스나 엔터키로 버튼을 선택하는 경우에 바로 이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J 메뉴 아이템인 경우에는 메뉴 아이템을 선택하는 경우, 그리고 텍스트 입력 중에 엔터키를 입력했을 경우 바로 액션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 리스너 액션 이벤트가 발생되는 거고, 또 우리 자주 이제 보여야 될 것이 키 이벤트라든가 키가 눌러지거나 눌러진 키가 떼어질 때는 키 이벤트 이 발생하고요. 마우스에 관해서는 마우스 버튼이 눌러지거나 떼어질 때, 마우스 버튼이 클릭될 때, 컴포넌트 위에 컴포넌트 위에 마우스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버튼이나 이런 데 이제
버튼이나 이런 객체에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간 마우스가 내려올 때, 마우스가 드래그 될 때, 마우스가 단순히 움직일 때, 그때 이제 마우스 이벤트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마우스 이벤트 객체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동작시키면 되겠네요. 자, 그런 거 외에도 나머지는 한번 쭉 훑어보면 되겠어요. 자, 리스너 이벤트. 이벤트 리스너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자바 프로그램 코드입니다. 우리는 클래스로 작성하게 되겠고요. 자바는 다양한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도 사용해 봤던 액션 리스너 같은 경우의 인터페이스는 버튼 클릭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액션 이벤트, 액션 리스너, 이거 인터페이스니까, 액션 인터페이스니까 이 내부적으로 액션 퍼폼드라는 추상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부 내용이 아직 구현되어 있지 않았죠. 따라서 이거를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려면은 이거를 구현해서 임플리멘트 시켜서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사용해야만 됩니다. 그게 이제 귀찮으면 익명 클래스로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리스너도 이제 대표적인 리스너 인터페이스예요. 자, 이 마우스 조작에 따른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인데, 자, 이게 인터페이스 마우스 리스너는 5개의 추상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마우스 프레스트, 마우스를 눌렀을 때, 마우스를 뗐을 때,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마우스가 컴포넌트 위에 올려졌을 때, 마우스가 컴포넌트를 빠져나갈 때, 이럴 때 이제 5개의 추상 메소드가 있는데, 결국 이걸 갖다 구현시키면은 이 5개의 추상 메소드를 여러분이 전부 작성해야 돼요. 실체 메소드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용자의 리스너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바의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구현하고요. 리스너 인터페이스의 모든 추상 메소드 구현.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겁니다. 이거 인터페이스니까 임플리먼트 해가지고 클래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든 그 클래스에서 이런 그 추상 메소드들을 전부 여러분이 내용을 다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바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리스너 중에 지금 우리 액션 이벤트의 경우에는 액션 리스너가 있었죠. 액션 리스너에서 구현해야 되는 추상 메소드는 바로 액션 퍼폼드였습니다. 또 이제 지금 바로 방금 전에 봤던 마우스 이벤트, 마우스가 버튼이 눌러질 때 뗄 때 하는 그 마우스 이벤트에 대해서는 마우스 리스너를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구현할 때는 반드시 5개의 추상 메소드를 여러분이 직접 구현을 해야 돼요. 나머지는 이제 한 번씩 쭉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벤트 리스너를 작성하는 과정을 보죠. 우선은 이벤트와 이벤트 리스너를 선택해야 돼요. 버튼 클릭, 어느 컴포넌트에 버튼을 클릭했다. 이 클릭하는 과정을 처리하고 싶다 했을 때는, 액션 이벤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리스너로는 액션 리스너를 사용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액션 리스너 클래스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 이전에 봤었죠. 예제 9-1번에서요. 자, 액션 리스너를 임플리멘트 해서 여러분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자, 이 클래스 안에 액션 퍼폼드 추상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구현을 해야 돼요. 이렇게 구현을 해야 돼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브레이스 열고 브레이스 닫고 요 안에 이제 이 메소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이벤트 리스너 요 놈을 등록을 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 그 이벤트를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 컴포넌트에 이러한 리스너를 등록하는데, 등록하는 방법은 컴포넌트 이름 적어주고요. .add 하고 여기 이제 이 이벤트의 종류, 지금은 액션이니까 액션 하고 리스너 이렇게 적고 리스너 이렇게 받겠다.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자, 저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 독립된 클래스로 만든 이거를 갖다가 일단 객체로 만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객체로 만들고, 자, 이제 btm 버튼에다가 add action listener, 여기에 add 리스너죠, 그죠? 요거 대신에 이제 액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add action listener 해가지고 요 객체로 만든 요 놈을 올려줌으로 해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제 9-2번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동작시키나 한번 봅시다. 대략적으로 봅시다. 마우스로 문자열을 이동시키기. 이게 뭐냐면은, 이 화면에서 마우스를 여기서 클릭하면, 여기 헬로라는 글자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여기서 클릭을 딱 하면 여기 헬로 글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뜻이 보이도록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다가 클릭을 여기다 딱 클릭을 했을 경우에 여기서 헬로가 여기서 나타나도록. 결국 이 헬로는 라벨이에요. 라벨인데 요거를 이제 클릭한 시점에서 이 헬로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이제 마우스의 이벤트가 여기 주요한 이벤트가 되는 거니까 마우스 이벤트를 사용하고요. 리스너로는 마우스 리스너를 사용하면 된다. 마우스 이벤트, 마우스 리스너 여기 보죠. 마우스 이벤트, 마우스 리스너. 그럼 마우스 리스너를 이거 인터페이스니까 구현할 때는 이 5개의 메소드들을 여러분이 구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봅시다. 이벤트 소스는 컨텐트 펜 위에 있어요. 즉, 이 이벤트가 일어나는 곳은 이 컨텐트 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컨텐트도 우리가 하나 얻어와야 된다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텐트의 배치 관리자, 여기에 뭐 플로우 레이아웃이라든가 그리드 레이아웃인가 이런 건 있으면 오히려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배치 관리자는 삭제하는 걸로 하고요. 구현할 리스너의 메소드는 마우스 프레스트, 메소드는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5개 중에 마우스 프레스트 요거 하나만 이용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요것만 신경 쓰면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자, 그리고 헬로 문자열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라벨 컴포넌트를 이용하도록 해라.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문제를 줬다고 합시다. 이런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J프레임으로부터 클래스 my listener ex 만들어서 여러분이 생성자 여기 둘 거고요. 생성자에서 윈도우에 타이틀하고 그 다음에 종료 버튼 그리고 컨텐트 하나 얻어서 컨텐트 위에다가 add mouse listener, add xxx listener 이걸로 리스너를 등록한다고 그랬죠. add mouse listener 그리고 등록될 클래스를 객체화 시켜서 여기다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my mouse listener라는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my mouse listener는 여기다 만들 겁니다. 자, 어디에? mouse listener라는 인터페이스로부터 이걸 구현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마우스 리스너에는 5개의 추상 메소드가 있어요. 마우스 프레스드, 마우스 릴리스드, 마우스 클릭드, 마우스 엔터드, 마우스 익시티드 이 5개를 구현을 해야 돼요. 이 내부에. 자, 그런데 여기서는 마우스 프레스드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프레스드, 자, 마우스 이벤트 여기서 이제 요 이벤트 객체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마우스의 위치, 클릭한 위치를 우리가 정보를 얻어올 수 있어요. 바로 이를 이용해서 getX 그러면 클릭한 시점에서의 X 좌표, 클릭한 시점의 Y 좌표를 getY로 얻어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여기다 잠시 보관하고요. 그런 다음에 보관한 곳에 이 라벨이죠. 이 라벨, 헬로라고 적혀 있는 이 라벨을 거기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set location. X, Y. 그럼 클릭했을 때 그쪽으로 이 라벨이 움직이게 됐죠. 결국은 헬로라는 글자가 움직인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나머지 이거 구현해야 될 이거는 뭐 특별히 구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브레이스 열고 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그냥 이 원래는 여기 세미콜론만 여기 마우스 이벤트 2에 해가지고 세미콜론만 딱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은 구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브레이스 열고 닫아서 아무 내용도 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 일단 구현을 해 놓는 거예요. 나머지 4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놓고 이제 이걸 객체화 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화면에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자,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클릭을 하면 그 클릭한 시점에 헬로가 표시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작업은 이제 2가지로 나타나요. 2개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됐다면 여러분의 내용으로 다시 정리를 하세요.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처럼 윈도우에 버튼 하나 올려놓고 클릭하면 액션이 영문자 액션으로, 영문자 액션은 한글 액션으로 클릭할 때마다 바꾸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드는 거를 갖다가 여기 이 소스를 보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소스 이거 이해됐으면 그 이해된 걸 가지고 하얀 화면에, 바로 여기 하얀 화면에 이걸 싹 지우고 이 허연 화면 위에서 직접 두들겨서 하나하나 해결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초스피드로 여러분이 타이핑해서 생각할 여지도 주지 말고 타이핑해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으로 연습을 해두세요. 그것을 한 두어 번만 해두면 윈도우 프로그래밍에 굉장한 큰 자신감을 부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자, 요 문제도 요걸 이제 여러분한테 문제를 줬다고 생각해 보죠. 요걸 문제로 줬을 때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이걸 작성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에 대한 첫 출발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